자, 286번부터 질문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그때 A, B를 찾아주세요. 자, 보통 여기 있는 유형들의 일반적인 다른 문제들은 어땠어? 요거였지. FA를 찾아주세요. 뭐 여기서 F-를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치? 얘도 똑같잖아요. fx 앞에 뭔가 곱해졌죠? 맞죠? fx를 남겨야 이번에는 구하세요는 아니지만 그게 1이다라는 값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fx만 남기고 싶습니다. 양변을 뭐 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주세요.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합차의 곱이다라는 거는 알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다? ax 3승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양변을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지, 성훈씨? 에? 뭔 소리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분모에 들어갈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은 뭐는 아니다? 절대로 0은 아닐 거야. 그렇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도 아닌 경우고요. 1도 아닌 경우입니다. 그리고 x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은요? 그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에 넣어주면 f 마이너스 1이지. 보통은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가는 극한값으로 구해야 되겠군. 이렇게 풀고 있다고 너네가. 근데 지금은 이걸 줬잖아. 거꾸로 찾아가는 거죠. 여기서 극한값을 찾아보세요. 이게 1이니까요. 여기서 극한값을 찾으세요. 그게 함수값입니다. 그게 얼마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도록 하는 AB는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지. 순서만 바뀌었을 뿐 같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x가 1일 때도 마찬가지. 1일 때의 값은 f1이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보통 이게 얼마니를 물어보고 그거를 여기서 극한값으로 구해와서 답으로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를 줄 테니까 그 극한값이 1이 나오도록 a, b를 찾아봐. 뭐 이런 얘기지. 같은 얘기죠. 입니다. 여기까지 됐음? 됐음?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찾아야 된다고? 이 극한값, 함수값 1이 나오도록 하는 거를 어디서도, 여기서도 똑같이 찾자. x를 어디로 보내? 마이너스로 보내. 분모 x 플러스 1 때문에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 여기서의 함수값이 2죠? 그걸 이용해서 역시 이번에도 여기서 뭐 해요? 극한값을 찾아올 거예요. x가 1로 간다. 됐죠? 자, 그때 미리 여기서 인수분해 좀 하고 보자. a와 a가 있는 게 힌트겠지. a로 묶어버리면 a로 묶어버리면 x 3승 마이너스 x도 있으니까 ax로 묶어버리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b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동시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보이네. 그럼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릴까? 그럼 남는 것들은 ax 플러스 b가 되겠다. 그렇지? 그 녀석이 여기 분자에 들어가면 되잖아. 하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ax 플러스 b. 여기서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ax 플러스 b. 그럼 이게 통째로 약분이 되네. 그럼 남는 거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여기서 나온 거는 a 플러스 b죠. 그게 극한값. 1일 때의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네. 2. 얘는 1. 둘이 연립하면 a, b 끝. 됐니? 304번 가자. 시작됐네. 304번 갑니다. fx가 있고요. 이참수가 있고요. g6을 찾으세요. 이거 질문 누구예요? 다 손 들어봐요. 질문인 사람.
성우님밖에 없어? 진아님 풀었어? 뭐야 근데 왜 손 안 들어? 지민이는 이거 알아? 수이도? 얘들아,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방학 때부터 계속 하던 얘기가 있어요. 아, 이거는 그것 때문에 질문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손든 사람들 중에 G2가 0인 거는 아는 사람 손. 아, 손을 들 거면 들고, 이건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성훈아. 응? G2가 0인 건 아는 사람 손. 한 명밖에 없어? 우리 지난 시간에 대체 뭐 했어?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인 그곳에서 연속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지 않았어? fx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정연아? 수업하지 말까? 응? fx 불연속 함수죠. 이차함수 gx는 무슨 함수야 형준아? 불연속 함수야? 연속 함수야? 그러면은 요게 안 보이나? 불연속 함수가 있고요. 연속 함수가 있어요. 곱한 다음에 연속이 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곳에서 연속이 된다는 말을 오지게 했다. 정연아, 형준아, 지난 시간에. 응? 알았음? 자, 그것까지는 해서 그러면은 불연속 함수는 어디서 불연속이니까? 2에서 불연속이니까 얘가 0이면 되겠네를 생각을 한 사람까지는 잘 했어요. 근데 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생각보다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 자, 질문을 바꿔볼게. 내가 외워서 푸세요라고 했잖아. 자,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왜 연속 함수는 0을 가져야만 연속이야? 그거를 알고는 있니? 내가 미분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도대체 미분을 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고 미분하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미분에서 얻은 도함수의 의미가 도대체 도함수 F'의 의미가 F한테는 무슨 의미인데 뭐 이런 질문을 했잖아. 이번도 마찬가지. 아니 도대체 왜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곳 2에서 G가 0을 가져야 되는데? 이해는 하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간다. 일단 쓰지 마. 2에서 연속성을 따지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항상 뭐 하라고 하냐면 따로따로 보라고 해. 아 죽겠네. 그래서 fx 걸 보고 gx 걸 봅니다. 자, 지금은 함수에 식이 나와 있는 거는 맞네. 아무튼 갑니다. 여기에서 p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불연속 함수라고 해볼게. 좌극한과 우극한은 그냥 뭐 다르다고 하자. 함수값은 뭐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해볼까?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얘는 연속입니다. 연속. 뭔지는 아직은 몰라. 그럼 문제마다 다르겠지. KKK 나온다고 치자. 자, 세 개 다 달라. 알았어요? 피크가 다 달라.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 다 달라. 근데 곱했어. 곱해서 나온 게 뭐야? PK지. 곱해서 나온 게 뭐야? QK지. 곱해서 나온 게 뭐야? RK지. 세 개 다 어떻게 해야 돼? 같아져야 연속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PQ에다가 똑같은 K를 곱했는데 같아지는 거. PK는 QK가 뭔 말이냐고. 만족하려면. 그렇지.
P와 Q가 같거나 K가 0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P, Q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거든. 오케이? 정확한 음악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K가 0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속 함수는 2인 곳에서 0, 0, 0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얘기야. 됐음? 자, 다시 한번. 곱해서 뭐 만들려고? 곱해서 뭐 만들려고? 0 만들려고. 근데 지금 이 식의 상태에서 G2가 0이다. 즉, Gx가 x-2라는 인수를 하나 갖는다 그래서 0이 돼? 아니요. 왜? 얘가 x-1을 분모에 가지고 있잖아. 곱해봐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상수로 가겠지. 0이 아닌. 그래서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가 불연속은 불연속인데 분모의 x-1을 가지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라면 그러면 너네들이 x-1을 하나 가지면 됩니다 하면 돼. 왜? 좌극한을 구할 때도 곱해서 극한 구해보면 0. 우극한을 구할 때도 곱해서 극한을 구해보면 0. 왜? 얘 때문에. 얘가 살아있잖아. 함수값을 구할 때도 얘가 0이고 얘는 1이니까 곱해주면 0.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0, 0, 0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분모에 x-2가 있기 때문에 x-1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곱해서 좌극한 구하려고 할 때 약분이 된 상태로 극한을 구하면은 상수가 나와요. 근데 함수값은 얘는 0이란 말이야. 0과 1을 곱하면 0 나오잖아. 극한값도 0이 나오려면 x-1이라는 인수가 약분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야만 이놈에 의해서 0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거는 거기다가 방금 그 문제에다가 한 번 더 살짝 페이크를 준 문제입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G2는 0이라고 하고 해석을 하면은 안 되고 얘의 형태를 보고 GX는 2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2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나와야 돼. 저 형태 때문에. 알았니? 그래서 GX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겠냐? 모의고사 되게 자주 나와요.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의고사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방금 내가 풀어준 그 풀 있지. 그런 식으로 푸는 애들이 은근히 좀 있거든. 그런 애들을 쉽게 풀려고 그렇게 푸는 애들을 틀리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모의고사는. 알았음? 알았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가해 조건을 쓰는 거지. G빵을 구해봐요. 죽겠다. G빵 얼마야? 8. A 4. A는 얼마? 2. 그래서 GX는 찾았죠? 2 곱하기 x-2의 전체 제곱. 됐음? 답은 32. 끝. 잘 정리해놔요. 자, 이거 질문 누구예요? 310번 질문 누구예요? 누구예요? 또 우리 반 특징 또 나오냐? 질문을 해놓고 또 모르는 사람. 야, 한두 번이 아니잖아 또. 누구야 310번? 진짜 환장하겠네. 도대체 본인이 질문해놓고 왜 몰라? 아니 내가 잘못 듣는 거면 다른 반에서도 일어나겠지. 다른 반은 단 한 번도 이런 반이 없어. 왜 본인이 질문해놓고 지가 몰라? 질문을 잘못한 거야 뭐야? 310번 손 든 거야? 미안해요. 잠깐만. 자, 이 문제 뭐예요? 또 나왔잖아. 곱의 형태를 띠고 있고 함수가 연속이자. 자, 진아나 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 fx 곱하기 gx, 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함수가 연속이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뜯어서 봅니다. fx와 gx 각각을 연속성을 살펴보세요. 알았나요? 지민씨 알겠나요? 자, 이게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 똑같아. fx는 뭐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게 fx잖아.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지민아,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내가 gx라 했니? fx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어? 모르겠다고? 뭐랬는 거야? 뭐 불연속이라고? 자, 어디서 불연속이죠? 뭐라 말하고 있는 거야? 안 들었어? 어디서 불연속이야? 지민아, 도와주세요, 빨리. 어느 정도까지는 네가 알고 있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 사람들한테 계속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야. 막히는 데를 알아야 내가 거기를 뚫어주지. 그지? 그러니까 네가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하면 돼. 왜 몰래 병신아, 이게 아니라고. 알았죠? 자,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마이너스 1이래? 아,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입니다. 됐죠? 고마워요. 이런 씨. 자, 곱하기를 띄고 있는 앞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입니다. 아, 진짜 힘들다. 너네는 앞에서 내 표정이 안 보여? 앞에 서 있어서 내가 설명하는 나의 표정이 안 보여? 변태들이야, 너네? 내가 힘들어하는 게 좋아? 이씨. 자, 두 번째 갑니다. gx 연속이요, 불연속이에요? 얘도 후보들이 전부 다 어때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다 연속인 놈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또 설명한 그거 있잖아. 불연속과 연속의 곱이다.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 곱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0이니? 마이너스 1 넣어봐. 0이니? 네. 마이너스 1 넣어봐. 0이니? 네. 마이너스 1 넣어봐. 0이니? 아니요. 그럼 답은 기억니요. 끝. 지민씨 알겠음? 답은 3번.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됐죠? (314) 갑시다. 지워도 돼? 지민아? 자, 여기서 자, 314 터프인데 이거 풀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다 손 들어봐봐. 손 바짝 들어봐. 안 보여, 지금. 내가 본인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딴 데 보고 있어도 볼 수 있게 손 높이 들어봐. 2명밖에 시도 안 했어? 석장 안 했어? 안 했어? 아이, 손을 들어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4명? 거기서 풀어서 맞추거나 뭐 해설지 보고 이해한 사람 손 내려봐봐. 그럼 나머지는 이해 못한 사람 다 손 들고 있어 봐봐 라는 얘기지. 둘이? 셋이? 너는 이해했어? 맞췄어? 자, 그러면 틀린 사람 말고, 자, 자네 어떻게 풀었어? gx에 대해서? 식으로 풀었어? gx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니까 식으로 풀었다는 얘기야?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케이, 알겠어요. 자, 얘를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그래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억과 니은 두 개만 얘기하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기억합니다. fx에 대하여 x가 0을 향해 가는 리미트를 물어보죠. 맞죠? 자, 존재 여부를 물어봅니다. 0을 향해 가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뭐 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지. 자, 0을 향해 가는 상황이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는 좌극한과 극한이 동일한 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극한값을 따로따로 보면 되죠. 그래서 요거 0 플러스 뭐야? 1이죠. 0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같아 달라?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방식으로 니은도 똑같이 가면 돼. 간다. 근데 gx의 함수가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fx와 f-x에 대한 얘기라며. 그치? 그럼 일단 0을 향해 가는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0을 향해 가는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확한 요건 따로따로 보겠죠. 그때 gx 자리에 뭐 하겠어? 식을 쓰겠지. 그때 fx 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보면은 얘는 x니까 어디로 가겠어? 0 플러스를 갈 겁니다. 얘는 어디로 가겠어? 부호 바꿨으니까 0보다 작은 곳에서 0을 해 가겠지. 얘는 0 플러스 0 마이너스. 그럼 fx라는 곳에서 0 플러스는 뭐예요? 1이니까 1.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0 마이너스 극한은 뭐예요? 마이너스 1. 얘는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둘 다 0으로 가네. 같아지네. 참. 이게 이제 식으로 푸는 풀이. 됐음? 자,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좋아요. 근데 나는 하나 더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다른 풀이 하나 더 갈게요. 얘가 지금 그려져 있는 함수, 얘가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지. 자, 우리는 얘랑 겹치게 그리든 따로 그리든 뭐가 알아보기 편한지는 사람마다 사실 좀 달라 하는 것 같은데,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우리 그릴 수 있지 않냐? 얘를 뭐 하면 되거든? 그렇잖아. 그렇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좌우 뒤집으라고. 그러면 칸이 좀 이상하다. 가자. 여기 있던 게 일로 왔어요. 여기 있던 게 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두 함수를 더 해보자가 될까? 간다. 더 해봐. 여긴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2. 0이죠. 더 해보세요. 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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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이랑 얘는 비어있지. 점이랑 찾으러 가자. 마이너스 2. 다른 데는 싹 다 0이다가 0일 때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 계속 더하자. 어때? 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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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더해버리면 되죠. 성훈이 알겠어?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fx라는 함수를 f-x라는 함수 더해버리면 되지. 됐음? 끝. 그러면 니은 보자마자,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0을 향해 가는 극한, 오케이. 정확한 극한 모두 다 빵빵으로 가네요. 참. 됐음? 그러면 디귿은 딱 보자마자 1에서 연속이냐? 네. 끝. 내가 잘못 설명했어. 옆. 자, 쏘리. 점을 잘 봐야 된다. 그치? 지금 이 둘이 더한 거지. 얘네들은 다 부호가 달랐어. 부호가 달랐어. 여기만 지금 이거랑 더한 건데 여기를 보자. 계속 00000000000 나오긴 하는데 이거. 맞네. 미안해. 연속 맞습니다. 이것도 참. 그림 잘못 그린 줄. 아무튼 됐니?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원래는 뭐 해야 되겠어? 1에서 연속성 물어보니까 지금처럼 1을 향해 가는 정확한,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1일 때 함수값 3개 다 따로 비교해야 되겠죠? 식으로. 알았어요? 네. 26번 가자. 자,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든 함수 값을 구하든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어떤 연산을 하든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풀 수 있어 없어요? 풀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훈아.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절대값 기호를 풀어준다. 단순히 얘기하면. 맞죠? 절대값 기호를 푸는 방법은 절대값 속의 부호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미지수 x, 변수 x가 들어갔기 때문에 x의 값에 따라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로 쪼개는 거지. x가 양수가 되면요. 절대값 그냥 풀면 됩니다. x가 음수가 되면요. 마이너스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완성이 됐다. 그치? 얘는 어떻게 생겨?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즉 y축의 오른쪽에다 그릴 건데 축이 x는 1입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x 좌표에 0을 넣어주면은 3이 나오는 함수. 1, 2, 3.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지 뭐. 1 넣어주면은 얼마 나오냐? 2 나오는 함수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됐죠? 자, 왼쪽을 그려봅시다. 얘는요. 색깔 바꾸지 말죠. 얘는요. 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역시 0을 넣어주면 3 나오고 축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역시 2 나오는 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죠? 됐죠? fx 완성. 그리고 나서 저기 저 함수. 방정식.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t라는 상수함수에 대하여 fx라는 함수와 y는 t라는 상수함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불렀던 녀석은 함수에 대한 내용에서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뭐다? 교점의 개수지. 를 gt라 하자. 자, 우리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새로운 문자 t를 주면서 t를 가지고 변수로 잡는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를 직접 그리라 그랬어요. 모의고사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난도 이상으로. 알았음? 그래서 지금 나는 뭐 할 거야? t를 직접 변화시킬 겁니다. t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교점 몇 개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교점? 없습니다.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없습니다를 다른 말로 몇 개예요? 0개입니다. t가 저기 작은 값일 때는 항상 0개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0개, 0개, 0개 나오다가 언제가 딱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 갑자기 몇 개로 늘어나요, 교점은? 2개로 늘어났죠. 근데 그 2를 넘어가는 순간 몇 개예요? 4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뭔가 4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가 되는 순간? 얼마야? 3이 되는 순간. 몇 개로 줄어듭니까? 3개로 줄어들었어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다시 몇 개가 되고요? 2개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항상 몇 개예요? 몇 개예요? 계속 2개를 유지합니다. 이게 GT잖아. T를 내가 변화시키면서 교점의 개수를 살펴봤잖아. GT는 어때?
3을 향해 가는 우극한과 2를 향해 가는 우극한 찾을 수 있겠어? 3을 향해 가는 우극한 2, 2를 향해 가는 우극한 4. 답은 2 더하기 4, 6. 됐어요?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아, 이놈의 성질 또 물어보냐. 자, 됐죠? 자, 유형 19번 빨리 하시고 잠깐 쉬자. 336. 자, 이거 성훈이 질문이었나? 유형 질문? 성훈아. 연속이 되도록 연속의 정의가 뭐야? 그렇죠.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 보면 되지 않아? 맞지? 맞지? 근데 여기서 그래요. 좋아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지금 분모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야. 어? 아니죠. 왜요? 그렇지. 마이너스 1때 함수값 존재하지 않잖아. 2일 때는 존재하지 않잖아. 함수값이. 맞죠? 그러면은 지금 저 문제는 분모에다가만 미해수를 붙여놨어. 분모가 인수분해가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인수분해가 되면은 안 되죠. 다른 말로 분모가 뭐 하면 돼?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판별식이 응? 됐니? 그거 다예요. 됐음? 끝. 얘들아, fx, gx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죠. 약분한 뒤에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같은 함수니? 얘의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거죠. gx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거냐? 2는 비워야 된다. 2 못 넣잖아. 약분을 한 뒤에 생김새는 x 플러스 1과 똑같이 생기긴 했겠지만 원래 분모에 x 마이너스 2 있어 없어? 2 넣을 수 있어 없어? 2일 때 함수값 존재해요 안 해요? 다른 함수입니다. 알았죠? 왜? 분모가 0 되는 식은 존재하지 않거든. 알았음? 자, 계속 간다. 338번. 연속이라는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연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자, 얘들아, 연속 함수의 두 배를 하면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죠. 연속 함수에다가 연속 함수를 더하면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 그러면 얘도 연속. 자, 세 번째 갑니다. 얘는 fx 곱하기 fx죠. fx 연속이죠. 연속 곱하기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 연속 더하기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연속 아니에요? 자, 이해 갑니다. 연속에서 연속을 뺐어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 함수에다 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곱했어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그럼 답은 몇 번? 내가 나누기는 뭐 하라 그랬어? 분모가 0이 안 되는 경우에만 연속,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연속이라고만 했죠? 됐니? 이 유형 왜 질문이지? 자, 성훈이 빨리 찾아봐. 340번 답.
G는 이따가 5층 잠깐만 같이 가자. 지금 여기 졸라 많아 저거. 혼자 못 들어. 무거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번에는 너 안 시킬게. 못 들어 혼자 너. 너무 많아서. 어제 갔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아니야. 괜찮아. 박스 또 들고 올게. 자, 다 됐냐? 됐냐? 성훈이 답 몇 번? 1번. 자, 기억합니다. 연속과 연속 곱했어요. 연속의 불연속이에요. 니은 연속과 연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나누기가 있네요. 자, 연속이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일 수도 있음. 항상 연속이라 할 수 없음. 왜? gx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이것은 절대값 x만 보면, 절대값 fx만 보면은 연속, 불연속, 연속. 연속에다가 1을 더했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연속에다가 gx라는 연속 함수를 가지고 뭐 했어? 분수꼴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에요?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는 연속. 근데 분모가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절대값 fx가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니? 아니요. 연속. 됐음? 그 다음에 리을은 땡. 이거는 잘했어요. 있구나. 깜짝이야. 얘는 왜 불연속? 연속과 연속 합성은 연속 아니에요? 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의 합성은 연속이 맞지. 연속 함수란 말은 실수 전체니까. 근데 지금 바깥에 있는 g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래? 아니, A에서는 연속. 다른 곳은 불연속이 있을 수 있음. 자, fx가 예를 들어서 b가 나오는 상황이 있다고 쳐보자. 문제에 존재하지 않는 b. 근데 gx가 b에서 불연속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맞죠? 끝. 탈락. 알았음?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놔. 자, 여기서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여기서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 여기서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신기하죠? 잘 구분해야 돼요. 연속 함수란 말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A에서만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몰라서 틀렸어요. 알았음? 알았음? 끝. 자, 갑니다. 356번. 이것도 유형 질문인데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3은 a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두 번째 f1은 a-5가 나옵니다. 그때 방정식이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 실근이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얘들아, 너네 이거 기억나?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의 정의가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FA와 FB가 반드시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면 이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려줄 거예요. A일 때 나오는 값이 FA고요. B일 때 나오는 값이 FB인데 좀 달라. 일단 나는 크게 그려놓을게. 얘가 나와. 이 사이를 연속인 함수를 그려봐. 어떻게 그리더라도 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뭐 그려질 거야. 그때 어떻게 그려지더라도 FA와 FB의 사이에 있는 어떤 K가 존재한다면
그때 함수값이 k가 되도록 하는 그런 c가 반드시 a, b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거든요. 여기서 어떤 함수를 그리더라도 y좌표로서 k가 나오도록 하는 그곳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기더라도 k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생기더라도 k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뭐 듣는 사람 뭐 한 3명 있네. 그래가지고 지금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죠. 다항 함수기 때문에 연속을 만족합니다. 마이너스 3과 1일 때의 값이 두 개가 서로 달라야 하고요. 그 사이에 k가 존재해야 돼요. 현재 k는 0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5 사이에 0이 있다라는 것만 만족을 시켜준다면 만족. 그래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당연히 제일 작은 거는 a-5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효율적인 거는 사이에 0을 두고 있다는 말은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곱해서 잘못 썼네. 곱해서 음수라고 해버려도 상관이 없고요. 이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6개죠. 끝. 답은 5번. 하고 끝. 알았음? 사이값 정리가 생각보다 잘 안 보입니다.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못 봐요, 너희들이. 근데 지금 현재 너희들의 단계는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쓸 수는 있어야 돼. 그걸 1차 목표로 잡으세요. 이거 사이값 정리로 풀 수 있겠네 라는 사실은 사실 잘하는 애들도 못 볼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유형의 이름을 보면서 이거 사이값 정리네 라고 푸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단원 구분이 없고 유형 구분이 없는 문제를 풀면서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서 틀린 애들이 많습니다. 알았죠? 그건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단계는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된다는 사실은 유형 이름을 보든 내가 말해줬기 때문에 알든 어쨌든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알고 난 다음 단계로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쓸 줄 아는 걸 먼저 연습하세요. 그게 이거 3개 만족시키면 돼요. 지금 문제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 만족했고 다르다는 건 내가 다르게 설정을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사이에 반드시 k를 둬야 돼. 그때 그 k는 방정식의 구조에서 우변에 있는 상수값. 지금 현재 우변에 누구 있어? 방정식에서 0이 있죠. 0을 기준으로 이때의 값과 이때의 값이 두 개가 0을 사이에 두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만약에 이게 3이었다면 작은 놈은 3보다 작다, 큰 놈은 3보다 크다로 풀면 되는 거지. 이해됐음? 알았음? 제발 대답 좀 하자. 알겠어?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걸로만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유형 23번은요.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된다는 사실은 인지 못할 수도 있어.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는 유형 23번에 설명해놨잖아.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세요라고. 그걸 보고 너희들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고민을 해봐. 알았니? 자, 358번 하나 더 갑니다. 이거는 별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갑니다.
가. 어때요?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유형 23번의 이름을 보고 왔다고 치자.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래. 맞죠? 근데 반드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구간 양극값을 얘랑 얘만 보세요가 아니죠. 각각의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쪼개보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그래서 값을 다 주고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의 값과 0일 때의 값을 보니까 1과 2야. 그 사이에 0을 두고 있니? 아니죠. 여기는 만족 못해. 근데 0과 1 사이는 어때? 0일 때의 함수값이 2고요. 1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0이 있니? 네. 만족하죠. 한 개. 1과 2는 어때? 1일 때의 값 음수, 2일 때의 값 양수. 두 개는 0을 사이에 두고 있니? 네, 만족합니다. 그럼 방금 저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는 구간이 두 개가 발생했으니까 몇 개?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죠. 됐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나 K를 보니까 0. 그 0, K라는 값 0을 사이에 두고 있는 구간 만족 못함? 만족함. 마이너스 1과 0 사이. 만족함. 0과 1 사이. 만족함. 1과 2 사이. 3개의 구간이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지? 3개. 됐냐? 자, 답은 몇 번? 2개 더하니까 5. 2번입니다. 2번. 됐나요? 그래요. 끝. 자, 360번 풀고 싶은데 이거는 이대로 풀면 안 되죠. 왜? 얘들아, 또 생김새 있는 그대로 문제 제공하는 그대로 좀 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조금 머리를 써봐요. 분명히 내가 방정식의 생김새는 뭐? 우변에는 K, 상수만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우변에 상수가 있니? 아니죠. 뭐가 들어가 있어? X. 그럼 이건 다른 문제냐? 상수만 남기도록 이항을 시키라는 얘기고 K는 0입니다. 알았음?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하여 만족하니를 보러 가야지. 그래서 책을 보면 아마 얘를 GX로 두고 있을 거야. 오케이? 보통 치환을 시키거든요. 책은. 요 함수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 자, 연속함수 fx에서 연속함수 y는 x를 뺐다.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만족하죠? 첫 번째 거 만족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실근의 개수, 각각의 구간을 쪼개보란 얘기지. 그 값들을 많이 줬네. 간다. x에 뭐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뭐 나와? f-1은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니까 2 나오죠. 0을 넣어봐요. f0은 마이너스 1 나왔고요. 여기 이거 그리고 뒤에 빼기 0입니다. 마이너스 1. x에 1 넣어보세요. f1 2죠? 2에서 1을 빼주세요. 1이고요. x에 2 넣어보세요. f의 2는 1이죠? 에서 2를 빼세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값 다르죠? 다른 거 사이에 0이 있니? 네. 0이 있니? 네. 0이 있니? 네. 세 개 다 만족하네? 서로 다른 실근의 몇 개? 적어도 3개를 가진다가 되겠지. 여기도 만족하니까 적어도 한 개의 실근. 여기도 만족하니까 적어도 한 개의 실근. 여기도 만족하니까 적어도 한 개의 실근. 됐나요? 답은 4번. 오케이? 끝. 다음. 그 다음에 따로 질문한 362번 갑니다. 이것도 하나 더 할게요. 방향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얘도 방정식의 상태가 아까처럼 마음에 안 들지? 우변에는 뭐만 남겨야 돼? 상수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넘기세요. 너희들이 이렇게만 넘겨도 좋고 1도 넘겨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때는 k가 0인 거고 이때는 k가 1인 거니까 1을 사이에 뒀는지 안 뒀는지를 풀면 되고 이거는 0을 사이에 뒀는지 안 뒀는지를 풀면 돼.
어찌됐건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연속함수 fx에 연속함수 x제곱을 곱했으니까 연속, 연속함수에다가 2x라는 연속함수를 뺐으니까 연속. 이렇게 푼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가 연속인 거는 아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구간을 얘네들을 힌트로 쪼개주면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고 x에 0 넣어보고 x에 1 넣어보고 x에 2 넣어서 이 문제는 그때 나오는 값들이 사이에 1을 두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건 역시 x에 마이너스 1 넣고 x에 0 넣고 x에 1 넣고 x에 2 넣어서 사이에 0을 가지고 있다. 즉 부호가 바뀌는지를 보면 되겠지. 알았음? 됐음? 도플이 안 한다. 네. 끝. 미분계수로 가자. 이렇게 연속이 끝났습니다. 자, 어떠냐? 너희들은 연속이 제대로 된 것 같냐? 나 혼자 불안하니? 나 혼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연속을 넘어 끝났니? 이게 나 혼자 항상 뭔가 초조한 것 같아. 방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전원쌤이랑 얘기 좀 하다 왔는데, 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 알지? 그치?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갈수록 가난해지는 거.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뭐 사회적인 구조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해봤냐? 실제로 그 남자애들은, 여자 화장실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죠. 남자애들은 저기 변기 소변기 위에 뭐 막 문자 나와 있지 않아? 무슨 문구 같은 거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냐? 부자들은 항상 바쁘다. 시간이 항상 없는 건 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바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항상 바쁘게 생활을 해요. 뭔가 계속 한다는 거지. 근데 부하지 못한 사람들, 빈한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 물론 요즘은 아닌 사람들도 정말 많아. 그 너네 막 그 배민 그 막 배달하고 이런 것들도 부업으로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퇴근하고 나서 뭐 집에 가서 배민 배달도 부업으로 하고 뭐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뭐 좀 퇴근하고 나면 힘들다는 이유로 그래도 휴식이 있어야지 하면서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또 돌았던 거야. 알지? 그치? 그게 요즘도 좀 반반 갈려 있나? 뭐 사람들이 어떤지 나도 잘은 모르겠어. 돈 어느 정도 버는 사람들이 꼭 퇴근을 하고 나면은 배민 앱을 켜가지고, 그 배민 커넥터 앱을 켜가지고 배달을 하고 부업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그러지 못해서 그냥 항상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뭐 100%라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꼭 소리를 높여서 사회적 구조만을 탓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집에 가서 쉬어요. 워라벨 하면서.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너희들의 성적도 빈익빈 불부야. 잘하는 애들일수록 있잖아, 변명이 없어. 학원을 안 빠져. 학교를 안 빠지고 숙제는 다 해오고 교재 잘 챙겨와요. 이게 우리 반만, 내가 지금 현재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만 대상을 한다면 표본이 굉장히 부족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1000명 이상을 가르쳤잖아. 1500명을 가르쳐 봤잖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예요. 잘하는 애들이 변명이 없어. 물론 이해는 해. 왜냐면 잘하는 애들은 푸는 속도가 빠르거든. 빠르기 때문에 숙제를 금방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숙제를 막 100문제, 150문제, 200문제를 냈을 때의 얘기고 숙제가 20, 30문제잖아. 많아봐야 4, 50문제잖아. 이게 내가 60문제, 70문제를 냈을 때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풀어오세요 라고 냈다면 나도 말을 안 해. 이번 숙제 많았지? 라고 할 때 많이 있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숙제가 20, 30문제고 수요일에서 월요일 넘어오는 숙제도 끽해봐 50문제잖아. 5일 동안 푸세요라는 숙제를 50문제, 60문제 내주잖아. 이번 숙제 40문제쯤 될걸? 베이직 노말 갈라가지고 풀어보세요 했던 사람은 아까 지난이도 숙제 양이 적어서라고 했지만 20, 30문제입니다. 2, 3일 문제. 베이직 노말 푸세요 한 애들은. 근데 숙제를 안 해온 사람들이 태반이야. 이거는 너희들이 사회적 구조만을 탓하는 거냐? 스스로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요? 희한해요. 항상 빠지는데 이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성적이 낮은 애들이야. 숙제를 안 해오는데 이유가 있는 애들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고요. 뭐 클리닉 좀 빠질게요 라고 하는 애들도 보면 항상 성적이 좀 낮은 애들이에요. 뭐 1학년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1학년인데 2학년인데 학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차피 너희들도 1학년일 때 있었고 내가 주중에 하는 애들을 클리닉을 풀리잖아. 걔네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걔네들도 똑같아. K반 가까운 SK반 애들이 항상 출석률이 안 좋아요. 클리닉 저 오늘은 빠져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빠져요가 항상 있어. 그 반에 막 6명, 5명 정도 있는 반들에 2명씩은 항상 거의 빠져. 우리 반도 마찬가지야. 풀로 8명이 다 수업들 7명이냐? 7명이 클리닉을 다 참여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민서 없으니까 8명 맞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반. 항상 누군가는 빠져. 그 누가 빠지는지는 본인 스스로 잘 알 거예요. 민서 같은 경우에도 뭐 민서 영상 보고 있겠지만 민서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학기 항상 빠졌었어, 클리닉을. 내가 들으라고 지랄 발광을 했거든. 안 들었어. 왜? 학원이 있대. 그러다가 이번 방학 때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 얘가 클리닉 항상 빠지는 게 좀 문제다.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이 안 돼 있고 심지어 애들이 숙제를 풀고 가는 시간에 애들은 숙제를 푸는데 걔는 풀겠다고 집에 가놓고 숙제를 안 해온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 했더니 그날부로 학원 시간을 바꿔가지고 클리닉을 참여해요.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스스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성적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이게 너희들을 내가 뭐 지금 현재 답답하게 얘기하는 내가 되게 뭔가 답답한 듯한 내 말투를 알아듣냐? 이해는 하냐? 자, 그래서 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학생들한테 답답해 하냐면 내가 성적을 끌어올린 케이스라고 얘기했잖아. 최근에 내가 1학년들 반에는 내 성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너희들 들었냐? 정현이랑? 들은 적 없어? 형주이도? 뭐 여기 진원이하고 석준이하고 들은 사람 많지? 내가 어떻게 성적이 변화했었는지.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내가 연세대 나오고 수학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수학을 잘했던 사람일 거라고 예상은 하겠지.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안 와닿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내 과거의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믿을 사람 안 믿겠지만 내가 너희들이 못했어. 물론 지금은 고2 여름방학을 지났으니까 나는 이제 성적이 끌어올라간 케이스야. 내가 중학교 때요. 일반 고등학교를 안 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애들은 믿냐?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3-3은 뭐야? 중3 때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일반계 고등학교, 요즘은 뭐라 부르지? 그냥 뭐 아름고 같은 일반 학교를 뭐라 부르지? 인문계라 부르냐 요즘도? 인문계를 안 가려고 했었어요. 성적이 안 좋아서. 상위 60% 정도까지가 보통 인문계를 가고 55%, 60%쯤 끊어지고 60%쯤부터 그 이하 성적을 가진 애들은 우리 때는 전부 다 실업계 갔어. 요즘은 실업계 특성화고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실업계들도 되게 많았거든, 학교들이. 상고, 공고 알지? 실업계. 요즘은 특성화고를 부르지. 그지? 내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어. 내가 이때 당시 성적이 35명 중에 20등이랬거든. 벌써 60%예요, 60%.
57%? 뭐 이 정도쯤 될 거야. 계산 안 해봤다. 내가 그래서 인문계를 안 갈라 그랬어. 근데 이제 나는 그때 당시에도 유일하게 성적 딱 좋은 거 하나가 수학이었어요. 수학 성적 아깝다고 엄마가 인문계를 가보재. 그래가지고 고1 때 인문계를 갔어. 그래서 나는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독서실 다니고, 물론 가서 자는 일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리고 열심히 하기는 했어. 막 놀러 다니고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성적이 15등, 20등 유지는 했어. 근데 성적 유지가 아니지. 사실은 상향이지. 왜? 나보다 낮은 애들은 다 실업계 갔거든. 인문계 간 애들 기준으로는 전교 꼴등에 가깝습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좀 올랐어요. 그래 봐야 15등, 20등이야. 반에서. 지금 너희들로 치면 5등급권. 전과목 평균. 그게 고2 1학기 때까지 유지를 했었다고요. 한 15등까지 갔겠다. 이제 한 4등급, 5등급 정도까지 갔어. 그러다가 너네가 요번에 보낸 2학년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성적이 뛰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반에 5등까지. 그러고 나서 고3 졸업을 할 때는 300명 전교생 중에 3등으로 졸업했어요. 이게 내 성적 변화입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성적표를 떼달라고 하세요. 내가 떼볼게. 내 성적이 실제로 이랬으니까. 그냥 내가 답답한 건 그거야. 내가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면은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봐야, 너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천상계 인간계 이런 얘기 하잖아. 전교 3등권, 1등권 뭐 사람들은 뭐 천상계라고 치부한다 치면은 내 말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의 성적에서 성적이 끌어올라간 사람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고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이때부터 생활이요. 하루 3시간씩 잤습니다. 왜? 나는 성적을 너무나도 끌어올리고 싶었거든.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나는 되게 단순한 이유야.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부산대만 제일 좋은 대학인 줄 알았지. 그러다가 고2 여름방학 때 한 3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로 처음으로 대학교들을 여행을 다녀봤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화여대도 이쁘다고 하니까 가봤고, 내려오는 길에 포항공대, 우리나라 손꼽히는 대학들 구경을 했거든. 야, 부산대를 보다가 거기를 보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었던 거지. 학교가 너무 이뻐. 그냥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때 당시, 요즘은 또 다를 수도 있다. 취업난이 겹쳐가지고. 그때 당시 여름방학 때 부산대를 가보면요. 거기도 국립대학입니다. 대한민국 2등 국립대학이에요. 서울대 다음이 부산대야. 국립대학으로 치면. 너희들 알지 몰라도. 대한민국 2등 국립대학입니다. 여름방학 때 도서관을 가보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 연세대를 가봤지. 꽉 차서 줄 서 있어. 여름방학 때. 도서관 가려고. 자리 잡으려고 줄 서 있다고. 여기 그런 데서부터 너무 차이가 나는 게 그냥 눈으로 딱 보이는 거야. 그냥 나는 와 되게 좋은 대학 가고 싶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성적을 계속 끌어올리는 데는 한 2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가끔씩 내가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욕을 가끔 할 겁니다.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욕먹을 사람들은 아니야.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지. 모든 택시 기사들이 이상하게 운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욕을 하는 거고, 겪었던 경험 때문에 욕을 하는 거지. 내가 학교 선생님을 욕하는 이유는 나를 담당했던 고2,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을 했어요. 내가 그 차별을 받던 사람이었고, 차별을 당하던 사람이었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선생님들한테 복수를 한다라는 생각을 성적으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를 졸라게 했습니다. 고3 때 우리 엄마가 그래서 마지막에 고3 담임 선생님한테 그 졸업을 하고 나면 엄마들이랑 선생님들끼리 가서 좀 식사라도 하고 오고 이런 게 있었거든. 거기 가서 엄마는 담임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고 그냥 집에 왔대. 그렇게 담임 하지 말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엄마도 다 그 소리를 알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엄마 앞에서 울었으니까 한번. 어쨌든 그러면서 나는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희들도 해야지.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이 얘기를 해주면 있잖아.
거의 모든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거든. 내 레퍼토리니까 뻔하거든. 똑같거든. 그때마다 매해마다 그래도 1명에서 5명씩은 건져요. 이 경험이 너무 옛날 경험이다 보니 그 학생들의 경험들도 성적 변화들도 내가 몇 개는 얘기해 주지. 지금 현재 23살쯤 된 22살인가 3살인가 23살일 텐데 23살이 된 어떤 한 학생은요. 문과였습니다. 수학은 5등급권이었고요. 걔를 내가 2학년 1학기 때 맡아서 성적을 올려줬어. 뭐 내가 올렸다기보다 걔가 열심히 했겠지. 걔가 성적이 올라갔어. 2학년 2학기 때 1등급을 찍었어요. 5등급이었던 애가. 수학만 가지고 보면. 그리고 나서 고3 때 1학기 때까지 1등급 유지하다가 고3 2학기 때 내가 이제 그 학원을 그만두고 나오고 원장님 반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2등급으로 떨어졌어. 그래도 잘했지. 5등급이 넌 애니까. 걔가 결국 좀 성적을 더 올리고 싶다는 욕심이 이제 생겨가지고 재수를 하더라고. 재수한 동안에 나랑 연락을 한참 했어요. 걔가 이제 한 9월쯤, 9모쯤 돼서 연락을 한번 쓰고 오길래 내가 한번 물어봤지. 공부 요새 잘 되냐? 재수 잘 하고 있냐? 성적은 좀 잘 올라가냐? 수학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학은 이제 걱정이 없죠. 2학년 때부터 수학은 그래도 1, 2등급 항상 나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걔 결국 5등급이던 애가 그 외대인가 갔어요. 한국 외대. 잘 갔지. 중경외시까지 올라갔잖아. 5등급이던 애가. 그리고 걔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 해 걔네 바로 밑에 학년. 걔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학원을 아까 처음에 말한 걔가 고3 때 그만뒀으니까 걔는 고2 때 그만둔 거거든. 근데 고3 동안에 나보고 계속 과외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까지 갔는데 걔 과외 해주러 쉬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해줬어. 걔 과외 해준다고. 걔가 고2 때, 걔도 문과였어요. 걔가 고2 때 항상 5등급, 4등급을 왔다 갔다 하던 애였는데 원래 공부는 잘했어. 국어는 전교 1, 2, 3등이었거든. 공부 잘하던 애인데 수학만 4등급, 5등급 나오던 애야. 걔가 고3 때 결국 전교 3등을 찍었어요. 수학을. 물론 문과 선택 과목이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도 성적이 끌어올라갔어. 걔 항상 내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걔는 공부 안 하던 애는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원래 공부는 잘 하던 애였어. 열심히 하던 애였고. 거기다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겠지. 그리고 걔 밑에 학년. 걔는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내가 가르쳤는데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겨울방학 특강 때 우리 학원 윈터스쿨 같은 거 하잖아. 그때 걔를 처음 만났어. 다른 학원이다. 걔가 모의고사 처음에 이제 2월달 1, 2월달 특강 하고 나서 2월달 마지막에 파이널로 고1 모의고사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고1 구모를 풀렸어. 그 학원 학생들 전부를 대상으로. 걔가 36점인가 나오고 엄청 펑펑 울었거든. 그러고 나서 실제 고등학생이 됐고 고2 때부터 전교 1등 안 놓쳤습니다. 전과목. 수학도 마찬가지. 오케이? 알았음?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있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지들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걔네들의 행동은요. 변명이 없어요. 학원을 왜 빠져? 수행평가 아무리 바빠도 왜 빠져? 학원에서 성적을 올려주는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걸 걔네들은 알아. 그래서 수행평가를 밤을 새서라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을 안 빠져요. 걔네들은. 아니, 오자마자 내가 아까 잔소리 했던 이유가 그거야. 너는 빠지는 이유가 너무 많아. 우리 반에서 결석률이 제일 높은 학생이 너예요. 아파서, 바빠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자주 결석이 있거나 한 거는 나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요, 내가 가르쳤던 걔네들은 안 아프는 애들이야? 로봇이야? 아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어? 변명을 만들지 마세요. 이유를 만들지 마세요. 오세요. 왜 빠져? 학교에서 수행평가 잘 해놓으면 뭐 대학 가냐?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정시와 수시 얘기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2학년이 됐고 모의고사도 여러 번 보고 하다 보면은 현재 나는 정시로 가야지, 수시로 가야지, 수능 봐야지, 수능 최저 맞춰야지, 기타 등등등등이 있어요. 지금 너희가 고3이야? 석 달 뒤에, 2달 뒤에 수능 봐? 아니죠. 아직 1년이 더 남았어요. 1년 동안 수능 공부 안 해? 지방을 돌아다녀 보면은 제일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수시를 처음부터 못 박아놓고 나는 수시로 대학 갈 거야를 외치는 애들. 수시가 길이 넓지. 요새는 좀 상위권 대학들은 60%, 조금 내려오면은 70% 정도를 수시로 뽑아요. 맞죠? 정시 30%, 40%를 왜 버려? 40%가 정시야, 얘들아. 30%가 정시라고. 상위권 대학들이 왜 40%나 정시를 뽑겠다라고 늘리고 있는데. 참 웃긴 게 너희들은 세종에서 뭐 태어나고 자라든 어쨌든 고3을 세종에서 보내지. 그치? 세종이 전국 기준으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지역일까? 그건 아니에요. 뭐 서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경기도보다도 못해. 오케이? 물론 뭐 학교마다 너무 다르기는 해. 뭐 예를 들어서 아름권 성적이 좋고 뭐 이런 건 있겠지. 서울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왔잖아, 내가. 서울 애들 중에서도요, 답답한 애들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애들. 근데 그냥 지방과 서울만을 그냥 딱 비교를 해보자. 너네 그 유튜브에서 공부의 신 강성태 씨랑 그 전교조 쪽 그 장을 하고 계신 분이 썰전을 벌였던 거 한번 옛날에 본 적 있나 모르겠다. 수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을 해요. 둘이서. 토론이 아니라 거의 뭐 말싸움인데 전교조가 외치는 건 그거야. 수행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은 게 바로 수시다. 말은 좋지. 말은 좋아. 정시처럼 단 한 번의 시험만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은 실수를 하더라도 전체 평균을 통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대학교에 보내겠다. 이게 수시의 좋은 점이잖아. 그치? 그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그 정교조 그쪽 분이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지는 알아야지. 서울 하나고의 교무부장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부장인가 교무부장인가. 하나고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 수시만으로 매년 서울대를 50명을 보내는 학교예요. 오케이? 자, 수시만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50명을 보내겠니?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공평하다면. 왜 다른 학교들은 수시로 한 명을 갈까 말까인데 그 학교는 왜 50명을 보내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거기서 강성태 씨가 그래요. 당신은 하나고 교사잖아. 하나고에서 수행평가 또는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원금이 나오죠. 너희들도 나와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현장 체험을 다니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지금은 나도 이제 그 영상을 본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고가 50명을 보내는 이유가 하나고는 전국에서 서울대를 수시로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정시로는 휘문고가 그렇고 얘네들이 수시로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장 체험 기타 등등 학생 활동을 위해서 나오는 지원금이요. 너네들의 10배입니다. 너네 학교에서 각 학생 한 명을 위해서 지원금이 나오지. 그 지원금이 뭐 국공립학교는 나라에서 나오는 걸 거고 사립학교들은 재단에서 보내주는 거겠지. 그 돈이요. 하나고가 너네들 학교에 10배가 넘는다고요. 지원금이 나오는 게. 똑같은 활동을 한다고 쳐도 너희들은 실험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대체한다면 걔네들은 직접 실험을 해요.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 조사한 걸 바탕으로 너희들은 발표를 할 때 걔네들은 직접 실험을 한다고. 그 차이야. 그럼 당연히 대학교는 누구를 뽑겠니? 똑같은 활동을 했다고 쳐도 직접 경험을 한 걔네들이 높지 않겠냐?
같은 활동일 수도 없겠지만 근데 무슨 공평하게 너희들이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이미 걔네들한테 졌어 너희들은. 전교 1등들이 걔네들 전교 10등, 20등인 애들한테 져 있다고 너네 학교 전교 1등들이. 그게 현실이고요. 이미 너희 학교 전교 1등들은 패배했어 걔네들한테. 20등, 30등들한테. 그러니까 너네 학교 전교 1등들이 겨우겨우 서울대 갈까 못 가고 고려대 갈까 할 때 걔네들은 50등이 서울대를 가고 있다고. 40등이. 거기에서 너희들이 수시를 포기한다 하고 있으니까 정시를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게 답답한 거야. 정시는 딱 성적으로 대학 가잖아. 국영수 과 또는 문과면은 국영수 사. 시험 성적만으로 대학 가잖아. 오로지 수능 하나.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은 안 해봐. 알겠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정시를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시의 장점. 성적이 올라간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나처럼. 내가 만약에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었다면요. 연세대 못 가요. 왜? 1학년 때 반에 성적이 20등인데 어떻게 연세대를 가니? 3년 동안의 성적을 평균 내서 대학 가는데. 내가 아무리 마지막에 중3 때 전교 3등을 했었어도 있잖아. 3년 평균 내면 끽 해봐야 전교에서 20, 30등권이에요. 더 내려가거나. 1학년 때는 막 150등, 200등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연세대를 가? 못 가지. 나는 아예 일찌감치 성적을 올려야지라고 하면서 정시로 길을 잡았었어. 너희들도 성적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지는 않지만 안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냐? 그건 아니잖아. 안 해봤잖아 아직 공부를.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공부 안 해봤잖아. 너희들이 나중에 성적이 올랐을 때를 생각을 해봐. 수시 절대로 안 갑니다. 왜? 1학년 성적이 발목 잡거든. 내 대학을 끌어내리고 있거든. 1학년 때의 성적이. 그래서 정시로 가는 거야. 알겠음? 다시 한번 너희들 오늘 뭐 거의 설명을 못한 채로 내가 지금 거의 뭐 약간 설교를 하다가 끝났는데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 생각을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있잖아. 생각을 하면서 보내봐. 내가 공부 열심히 할 때 하루 일과는요. 아침에 딱 내가 5시에 눈을 뜨고 학교를 가지 바로. 밥만 먹고 바로 갔거든 나는. 학교를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 할 일 정리하는 거야. 이미 일주일치 할 일과 한 달치 할 일과 1년치 할 일을 나는 미리 정해놓는 케이스거든. 난 극단적 제의예요. MBTI가. 연간 계획표, 월간 계획표를 다 짰습니다. 주간 계획표까지 항상. 그리고 일간 계획표는 그때그때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매일 짰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그거였어. 그러면서 생각을 하지. 오늘 내가 숙제 뭐 해야 되지? 영어 숙제 다 했나? 확인해보고. 수학 숙제 다 했나? 확인해보고. 학교 수행평가 뭐 있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짜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 난 맨날 새벽 2시에 잤거든. 2시에 자기 전에 독서실에서 그날 학원에서 배운 내용 정리하면서 마지막 검토를 합니다. 내가 일과 짰던 거에서 뭐를 다 했고 뭐를 못 했는지. 처음 일과를 짤 때는 무리하게 짜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괜찮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놔요. 이 정도는 못했음. 그럼 다음날 일과 짤 때 양을 좀 줄여서 하거나 전날 못했던 걸 껴넣거나 하면서 양을 줄이겠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양. 그러면서 일과를 짜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뭐를 했고 뭐를 안 했고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숙제를 안 하는 일이 없었지. 그 뒤로는 2학년부터는 학원 숙제 어떻게 안 하니? 일과를 짜는 사람이. 바빠서요? 바빠서요는 내가 일을 미뤘기 때문에 그 전날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엄마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뭐가 생기고 영어 숙제 안 했다. 영어 숙제 해야지. 이러니까 숙제를 안 하는 거지. 20문제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뭐 공쳤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너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공부보다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어차피 너네 시험 범위는 이게 마지막이야. 도움세 활용 안 들어갈 거야 대부분. 들어가봐야 접선 정도 들어가던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내가 뭐 오늘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오늘 배우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좀 가져. 응? 자극을 좀 받으라고. 기분 나쁘게 내가 그 고2, 고3 선생님한테 당했던 것처럼 나도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1대1로 대놓고 막 비교를 해가면서 이 새끼야 너는 니 뭐 예를 들어서 니 친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응? 좀 해야 돼요. 마음을 좀 가져. 지민 씨 알겠죠? 정희도 알겠지? 다 하려는 마음은 있다고. 성적 올리고 싶은 마음은 형중에 있잖아. 없지 않잖아. 그지? 근데 마음만 있잖아. 그지 않아? 말로는요, 전교 꼴등도, 아, 나도 공부 잘하고 싶다라고 해요. 노력은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성적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뭐부터, 어디서부터 손을 대릴지 몰라서 그렇지. 뭐든 좋으니까 일단 하세요.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학원에서 양을 정해주잖아. 해야 되는 양. 그것만이라도 매일 해봐요. 그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 올리고 싶다 하지 말고. 그게 최소한의 양이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유씨 아저씨처럼 숙제를 졸라게 많이 내주는 스타일이면 내가 할 말은 없다만. 우리 반 숙제 졸라 적잖아. 2, 30문제밖에 안 되잖아. 거기서 또 쪼개가지고 베이직과 노멀만 푸세요. 뭐, 노멀과 터프만 푸세요라고 또 줄여주고 있는 판에. 니네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성취감을 주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 너희들도 숙제를 100% 완료를 하고 테스트를 잘 보는 경험을 한 번을 해야 성취감이 생기고 그 성취감이 원동력이 돼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돼. 매번 성적이 실패만 해봤지. 그지? 20점 나오고 30점 나오고 60점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갔다라는 게 극단적인 다이나믹한 막 그래프를 못 그려봤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못 먹고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알았니? 알았니? 자, 수요일 날까지 해야 되는 숙제의 양 내가 카톡 보내줄 테니까 어차피 그래봐야 미분계수의 정이고 도함수의 정입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내가 좀 다른 말들을 하느라 설명을 많이 못한 대신에 숙제 양은 좀 적게 낼게요. 어차피 수요일이니까. 알았지? 기본적인 미분 공식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 리미트로 푸는 미분계수의 정의 기억나지? x-a분의 fx-f의 그 형태 맞추기, 꼴 맞추기 기억나지? 그것만 가지고 낼 거고 다음 시간에 미분계수 도함수 하면서 미분 가능성 해서 시험 범위 끝날 겁니다. 거의. 거기서 접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접선만 한 번 더 설명하고 말 거야. 다음 주에.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너희들 꼭 학교 그 시험 범위 아마 슬슬 던져줄 거야, 쌤들이. 우리 접선까지는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거 나오는 거 얘기 잘 기억해놨다가 가지고 오시고요. 수요일 날 일단 대부분의 학교들 시험 범위는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 모레. 알았지? 알았지? 네, 잘들 가요. 빠이빠이.